네, 오늘은 요약하기 중에서 요약 정리를 해서 개조식 문장으로 사용하기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 개조식 문장은 요약하기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죠. 유능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장인은 모두는 보고서를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잘 쓰는 사람은 생각을 개조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간결하고 명료한 보고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일 처리도 깔끔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은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말과 생각을 개조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요약 능력이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개조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것이 다 맞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 놓는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조식이라는 건 뭐냐면, 글을 쓸 때 번호를 붙여가면서 그 요점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을 개조식이라고 하죠. 개조라고 하면 하나하나의 조목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게 일본 말에서 온 단어인 것 같아요. 아직 우리나라는 개조식 문장이라는 것이 한국어로 이렇게 정착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리 대체할 말이 없어서 개조식 문장 이런 말을 쓰는데, 글을 개별 항목으로 구분해서 작성하는 방식의 문장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서를 보실 때 이런 형태의 글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기후변화의 현황과 대응 연구의 보완 방향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설명이 있죠. 기후변화가 어떻게 된다는 설명.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위에 하고요. 그 문장에 대한 근거가 되는 문단에 또 다시 약물을 달리 표시하죠. 여기 보면, 자, 아주 중요한 문단, 제가 제일 중요한 문단이 되는 것은 이렇게 네모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 근거가 되는 거는 동그라미, 그다음 근거가 되는 거는 이렇게 그 화살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동그라미는 또 사례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약물이라고 하는데, 이 약물들은 지자체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회사마다 사용하는 약물이 다르기도 하죠. 그거는 여러분이 거기에 따라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개조식으로 바꿀지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의 때를 알려주는 신호들. 투자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은 투자의 때를 알려줍니다. 그 신호를 잘 포착하는 것이 투자에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우선 부동산의 불황기가 3년 이상 지났을 때를 기회로 삼습니다. 이때부터 부동산은 서서히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곳곳에 미분양 아파트가 사상 최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부동산이 하락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무서워서 분양에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상승한다는 기대치가 있으면 대출을 내서라도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시점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서술형으로 된 것을 개조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번호를 붙여서 문장을 정리해 봅니다. 자, 투자의 때를 알려주는 신호들. 1. 부동산 불황기가 3년 이상 지났다. 2. 미분양 물량이 사상 최대로 증가한다. 3. 분양 물량이 역대 최저가가 된다. 4. 경매 낙찰가율이 사상 최저 수준이 된다. 5. 전세가율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다. 6. 폐업하는 부동산 업소가 속출한다. 7.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등장한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글쎄요, 제 생각은 어떨까요? 아직 3년 이상 지금은 지난 때는 아닌 것 같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또 미분양 물량이 아직 그렇게 많이 뭐 있다곤 하지만 최대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분양 물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이렇게 시기가 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6번 폐업하는 중개업소가 속출을 한다고는 해요. 근데 아직 부동화 활성화 대책이 등장한 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글쎄 지금 투자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 저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걸 보면, 자, 요걸 가지고 하나하나 그 기준점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 보는 거죠. 앞서서 제가 어 그 요목화시키는 것, 그 글의
카테고리화, 범주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범주화를 해봅니다. 자, 부동산 불량기가 3년 이상 지났다. 요건 시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폐업하는 부동산 업소가 속출한다. 요것도 시기고,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등장한다. 요거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미분양 물량, 요거는 물량이고요. 경매 물량, 요것도 물량이고요. 그 다음에 경매 낙찰가율, 그 다음에 전세가율 이런 거는 경매 전세예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투자의 때를 알려주는 신호들. 자, 첫째, 시기. 부동산 불황기가 3년 이상 지났다. 폐업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속출한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등장한다. 그 다음에 그 물량으로 보면 미분양 물량이 사상 최대로 증가한다. 분양 물량이 사상 최저가 된다. 그다음에 경매나 전세에서 낙찰가율이 세상 최저의 수준이 된다. 경매가율이 세상 최고치에 근접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한눈에 볼 수 있죠. 앞서서 보여드린 보세요. 요, 요 글과 뒤에서 개조식으로 정리할 글과는 한눈으로 보기에 그 가독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훨씬 들어오기가 쉽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서라든가 이런 기획서를 잘 쓰는 비결 중에 하나도 뭐냐? 범주화를 잘해서 쭉 일렬로 나열하지 말고 범주화를 해서 요목화, 요목화, 요목화 해가지고 여러분이 글을 쓰시면 보고 하시는 때도 좋고 보고 받는 사람도 훨씬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오는 보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범주화를 가지고 개조식 문장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